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다이오드의 비선형성을 이해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다이오드 그 물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그 전압 전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뭐 그래프로도 나타내보고 식으로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전자회로 첫걸음에서는 이 다이오드의 그 전압전류 특성, 그게 얼마나 심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좀 무서워져야 돼요. 이 다이오드 잘못 달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이 다이오드를,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를 비롯해서 그 트랜지스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좀 우리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제가 뭐 선형성, 비선형성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선형성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그 linearity라고 얘기를 하죠. linearity. 선형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전압하고 전류가 선형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그렇죠?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 그렇죠? 이런 결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V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되면 얘도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소자가 있어요. 소자가. 그렇죠? 여기 어떤 디바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돼요? 그럼 이 디바이스에 내가 여기다 전압을 가할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렇게 전압을 가한다고 합시다. 이 전압을 가해요. 근데 얘를 내가 막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디바이스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 V를 2배를 하면 얘도 2배가 흘러지고 이 V를 3배가 하면 여기로는 전류도 3배가 되고 그쵸?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 디바이스, 이 소자는 선형 소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뭡니까 여러분? 저항이죠. 저항. 이 저항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저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우리 디바이스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내가 V를 임의로 변해가면서 이 I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V는 RI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V를 2배 해보세요. 그럼 I도 2배 되죠? V 3배 하면 얘 3배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로. 그런 소자들을 우리가 선형소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전기회로 전자회로 제가 설명할 때 그 커패시터나 그 인덕터가 왜 선형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써보죠. 커패시터다. 그죠? 우리 게 커패시터다. 이런 그 전기 용량을 가진 커패시터에다가 내가 이렇게 전압을 가해보자. 그죠? 그리고 여기 전류가 흐를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이건 비례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쵸? 우리가 이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하고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었죠. 비록 미분형이지만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i가 그쵸? 2배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식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ECDT분의 DV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떻게 돼요? CDT분의 D EV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배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V도 2배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형소자입니다.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선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한 1차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미분으로 돼도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인덕터, 그렇죠? 인덕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내가 전압을 변화시키더라. 그쵸? 여기로는 전류를 보고 싶다. 근데 인덕터는 어떻게? V는 L, dt분의 di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내가 만약에 얘를 2배를 하면 그쵸? 얘가 어떻게 됩니까?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2배가 됐죠? 여기 i가 역시 2배가 됐어요. 그쵸?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례해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선형소자라고 하고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회로를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전기회로가 선형성이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이 소자가 전부 다 선형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붙여 만든 그 회로망도 전부 다 선형성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선형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다 하는 것을 잠시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비선형성이란 뭐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두 배가 되면 이게 두 배가 되질 않아요. 네? 얘가 두 배가 되면 이게 불규칙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선형 소자가 이 회로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선형성에 근거한 모든 이론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첩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이 더 이상 안 맞아지는 거죠. 왜? 중첩의 원리 그런 게 전부 다 선형성이 보장이 돼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런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비선형성 회로를 여기 소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회로라는 그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이오드의 비선형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이오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오드의 I하고 V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VT분의 VD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보통 이 IS가 그 다이오드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 보통 그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뭐 18에서 10의 마이너스 12A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VT도 이건 뭐 여러 나중에 물성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십시오. 0.026V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값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그 전압하고 전류 특성이 거의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ID를 보시고 그죠? ID를 보시고 VD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VD가 두 배가 되면 ID가 두 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익스포넨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적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이 다이오드는 비선형 소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선형 소자구나. 즉 이 V하고 I가 그 비례하는 그런 그 소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D가 변할 때 I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쵸? 여기 마저 조그맣게 그릴게요. 뭐 이제 이런 그래프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VD고 여기가 ID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처음에 그 회로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면 이게 이 다이오드의 이 특성이 얼마나 그 비선형이 심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수치를 한번 넣어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따져봅시다. 이 IS가요. 뭐 제일 큰 걸 한번 택해봐요. 제일 큰 거. 10의 마이너스 12A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죠? 이거인 경우. 되세요? 자, 이거인 경우.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인 경우라면 이 ID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ID가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2고 그 다음 익스포넨셜 0.026 분의 VD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다이오드의 그 V하고 I 특성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걸 내가 수치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VD가 있고 이제 ID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써볼게요. 이게 0.1이다. 그럼 0.1을 대입해서 여러분 계산기로 치시면 그냥 0 나옵니다. 돼요. 0.2다. 계산기로 치세요. 0 나와요. 됐죠? 0.3을 넣어봐요. 0.3을 넣어보면 이거 0입니다. 됐죠? 우리가 지금 이 다이오드의 요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얘의 그 전위 장벽 있죠? 보통 얼마나 그랬죠, 여러분? 전위 장벽이 0.7이라 그랬죠? 0.7.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주는, 즉 이 VD가 0.7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다이오드가 걷잡을 수 없이 흐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0.1일 때 0이에요. 여기서 두 배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두 배를 해줘도 끄떡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비선형이에요. 그렇죠? 세 배를 해도 끄적이 없습니다. 0.4다. 그렇죠? 그럼 0이에요. 그 다음에 0.5다. 그죠? 5를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0.22 밀리암페어 딱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0.0002, 002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0.6이 딱 돼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5배, 이 5배를 해주니까 0.2가 딱 나왔어요. 6배를 해주니까, 그때는 10.52가 됩니다. 10.52 밀리암페어. 되죠? 거의 10배 이상 증가해버린 거죠. 없다가 갑자기 10배 이상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전이장벽이 0.7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7을 딱 넣어볼까요? 이 시계에서 0.7을 딱 넣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492.66 밀리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계산기를 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0.8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3.06 암페어입니다. 미리암페어 아니고요. 이건 밀리암페어로 고치면 23060 밀리암페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3,060mA예요. 492mA였다가 전이장벽 딱 넘어가면 23,060mA가 나옵니다. 되세요? 0.9죠? 0.9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요 이렇게 돼요. 1079A입니다. 이제 1V 해볼까요? 1V 하면 어떤지 아세요? 50539 암페어, 0.8 암페어. 여러분 이거 보시면 그죠? 얘가 얼마나 무서운 소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죠? 여러분이 뭐 모눈종이면 모눈종이다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VD일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여기를 나는 1V로 하고 2V로 하고 3V로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D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0 이럴 때는 계속 0이에요. 이렇게 계속 0이다가 여기 0.7이 딱 되는 순간 그죠? 0.7이 딱 되는 순간 이게 492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이 스케일을 잡을 때 여기 스케일을 잡을 때 그죠? 이걸 이렇게 그 뭐랄까 저기 100 단위로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 이걸 나는 뭐 저 500단위로 500 이거 500밀리고 이거 1000밀리고 그죠? 이거를 밀리로 잡았다고 가정하자고요. 됐죠? 그럼 이거는 1500mA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0.7일 때 490이니까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근데 0.8이면 얼마예요? 23,000이 돼버리죠? 이거 되세요, 여러분? 23,000이니까 이거 그리면 0.8이 되면 뭐 이쯤 될 텐데 23,000이면 이제 이 슬라이드는 그리지도 못하죠. 벌써 저쪽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500인데. 되세요? 그러니까 1V다 그러면은 이건 이 스케일로는 그릴 수도 없죠. 이거 되세요? 예,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내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기 지금 1V인데 자 지금 1V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걸 내가 실제 상황에 맞게 이걸 그린다면요. 그래프가 여기서는 0으로 쭉 됐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거의 이렇게 쓴다고요. 그렇죠?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내가 가파르게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는 뭐 제가 그랬죠. 한참 가다 보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라는 것이 이 보세요. 여기 이 VD의 변화하고 이 변화가 비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무서운 비선형 소재예요. 왜냐면 0.7을 조금 넘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전류가 걷잡을 수 없이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다이오드의 이 그 전압은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오드의 전류를 많이 흘려봤자 엄청나게 여기를 많이 흘려줘 봤자 여기밖에 안 와요. 그렇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이 다이오드를 그 회로를 설계할 때 다이오드라는 소자를 썼다라고 하면 이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우리가 전류를 5만 암페어를 흘려보낼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5만 암페어를 흘려보낼 때 드는 볼테지가 1볼트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가 들어간 소자를 여러분이 딱 선택을 했을 때는 그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 여기 전류 흘러봤자 그죠? 지가 아무리 흘러봤자 여기 VD는 얼마예요? 0.7에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 할 때는 이 비선형 특성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라는 것은, 그죠?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이 전류가 무한한 거죠. 근데 그 무한한 전류를 여기 이 전압을 조금만 바꿔주면 무한하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전자회로를 구성했을 때 여기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기껏해야 얼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A라고 하자고요. 그럼 1A 흘리는데 여기 다이오드에서 들어가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벌써 여기 보시면 0.8일 때 23A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0.7에서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들어간다. 그럼 다이오드 전류가 흘렀어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전류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얼마입니까? 볼테지는 얼마예요? 0.7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이 그림 자체를 그죠? 이제는 이렇게 봐도 거의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얘를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0.7이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확 떼어버린다. 그죠? 이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냥 흐르는 그런 소자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지금 모델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 비선형 소재를 접하는 그 태도, 전자회로를 접하는 그 태도를 여기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선형 소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특히 다이오드는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죠?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이 다이오드를 또 다시 접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도 보통 이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 것이죠. 됐죠? 일단 감이 생기셨죠? 예,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